아들아, 명심하거라. 잘 사는데 필요한 건 따로 있다. 신태순 지음, 출판 떠오름. 챕터 1. 평생 남을 인생의 공부법.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길. 아들아, 영혼 없다는 표현을 너도 들어봤는지 모르겠구나. 재밌는 표현이지만 생각해보면 무섭게 느껴지는 말이다. 한 번은 어떤 배우가 드라마에서 간호사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연기의 핵심이 바로 영혼 없음이라고 하더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연기하는 배우를 보며 실제 간호사 같다고 공감을 했다. 영혼 없이 사람을 상대해야 나를 지키고 하루를 버틸 수 있을 만큼 고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그러다 보니 영혼 없는 AI가 전화나 메시지에 응대하는 시대가 왔겠구나 싶다. AI가 사람을 따라잡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이 사라지다 보니 AI로 대체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은 아닌지 서늘한 생각마저 든다. 아들아, 영혼 없이 살아도 되거나 혹은 영혼 없이 살아야만 하는 세상이 왔어도 꼭 그리 살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오히려 이런 시대가 올수록 영혼을 챙기는 인간적인 사람이 더욱 귀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다가 제가 지치고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빠는 네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인간적으로 살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힘들면 도망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게 인간적인 모습이다. 엄청난 상처를 받고도 버티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미와는 거리가 멀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네 감정이 불편하다면 불편한 감정도 세련되게 표현하는 법을 익히면서 더 인간적인 대응을 연습하자. 앞으로 많은 게 AI로 대체되더라도 대체될 수 없는 강력한 너만의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코딩을 배워서 AI를 활용할 줄 알아야 생존할 거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매우 공감되는 이야기이고 코딩은 익히면 좋다고 아빠도 생각한다. 그래서 아빠도 여러 번 코딩을 배우는 시도를 했다. 하지만 번번이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좌절했다. 그런데 아빠같이 코딩을 배우기 어려운 사람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도태되는 게 마땅한 걸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계속 발전해도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이 존재한다. 아빠는 세상의 발전을 다 따라가지 못해도 본질을 잊지 않고 중심을 찾는 사람 주위로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고 믿는다. AI가 더 많은 것들을 움직일 세상에서 살아갈 너가 코딩 기술을 배우기 전에 네 영혼을 지키는 방법부터 익히길 바란다. 아빠 나름의 영혼을 지키는 법이 있는데 한번 읽어봐 줬으면 좋겠다. 네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꺼이 상처도 받고 상처도 줘보거라. 상처를 줬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해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자주 표현해라. 네 감정에 솔직하면 된다. 그러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마찰들은 솔직함을 세련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어준다. 아빠는 어릴 때부터 솔직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가면을 쓰고 살다 보니 오랜 시간 솔직해지는 법을 모르고 살았다. 솔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아빠의 영혼을 점점 지워갔고 아빠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감정적으로 힘들게 만들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하려고 아빠는 솔직해지는 선택을 계속 연습했다. 그런 선택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야 세련되게 솔직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다
너라는 존재를 처음 만나고 너의 그 솔직한 감정 표현과 변화무쌍한 감정 변화에 아빠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네 덕분에 아빠는 한 번 더 솔직해지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단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솔직함이 옅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의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 한 번 더 솔직해지는 선택을 해보자꾸나. 그저 지금 네가 아빠에게 하듯이 감정에 솔직하고 더 표현해 주렴. 아빠도 너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다.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덕분에 AI가 더 많은 영혼을 대체하는 세상이 와도 네 영혼이 더 빛을 발할 거라 믿는다.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악순환의 시작이다. 대한민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그렇듯 아빠도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자격증도 따고 입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한 시간이 많았다. 너도 지금 너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빠가 할 이야기가 너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운동도 많이 하고 놀기도 잘 놀고 공부하는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다. 어른들은 그런 친구를 두고 천재라고 특정해서 말하는 편이었다. 물론 그런 친구 중에는 특출나게 뛰어난 학습 능력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은 없지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도 성적을 잘 받는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번에 들려줄 주제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다. 공부를 잘 하려면 똑똑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둘 다인 경우 말고는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말이다. 아빠는 학창시절 앉아서 공부하는 게 가장 쉬웠던 아이였다. 에이, 아빠가 자기 자랑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잠깐 더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아빠는 부모님에게 예쁨 받기 위한 행동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가장 쉬웠다는 말이다. 공부하다가 코피가 나면 부모님은 아빠에게 한약을 지어주셨다. 아빠가 잠 안 자고 공부하면 걱정하셨지만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한다고 주변에 은근히 자랑하는 편이었다. 아빠가 어릴 적에 부모님은 거의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아빠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두 분 모두 집에 안 계신 날이 대부분이었다. 각자의 일터에서 잔뜩 피로감을 얻고 귀가하는 게 당연했고 회사에서 회식을 즐겼던 할아버지는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 두 분이 다투시는 일도 빈번했다. 그런 상황이 어린 아빠에겐 무척 스트레스였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했고 두 분이 각자의 길을 가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조마조마했다. 그럴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다. 아빠에게 공부는 책임감이자 부담이었다. 나를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남에게 인정받고 가정의 평안에 기여하기 위한 도구였다. 오래 앉아서 책을 들여다보는 게 크게 거부감이 없던 아빠는 그 시절에 어울리는 꽤 좋은 무기를 발견했던 것이다. 하지만 책임감과 의무감만으로 하는 공부는 항상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강조해도 아빠는 무식하게 전체 범위를 처음부터 골고루 공부했다. 그러다 보니 공부 시간은 많이 들고 스트레스는 더 받고 불안감은 커졌다. 어쩌다가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오면 슬럼프가 삶을 관통하는 것을 반복하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아빠가 10년 가까이 창업 관련 교육을 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 코칭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는 공부를 하게 만든 원동력이 불안감이었던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 와중에 오랜 시간 공부 안 해도 성적을 잘 받았던 사람들은
그런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분들이었다. 그들은 비교적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에 있었고 부모의 기대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공부한 게 적은 편이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었고 공부를 못한다고 혼나고 공부를 잘한다고 혼나지 않는 환경이 아니었다.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응원받은 시간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다. 당연히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고 불안감도 적었다. 그래서 의무감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그냥 그 자체로 충분히 즐길 수 있었다. 시험 공부를 해도 자기 주도로 전략을 세워서 에너지 배분을 한다. 불안감 때문에 전체 시험 범위를 아빠처럼 무식하게 공부하는 선택을 하지도 않았다. 정리하자면 스스로 불안감이 덜해서 공부를 즐길 수 있는 마음, 그렇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공부하는 과정, 노력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긍정적 결과, 이 결과가 불안감을 줄여주는 선순환 구조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선순환 덕분에 누군가는 더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탁월한 성적을 받았던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너에게 공부 안 해도 된다고 말하고 공부하라는 말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거라 생각한다.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해야 할 의무가 너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아빠가 경험한 바로는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많은 사람이 공부를 그렇게 접하는 것 같더구나. 그 과정에서 부모의 불안감을 자녀가 고스란히 물려받고 그 과정이 사랑과 관심의 다른 표현으로 포장되어 자녀가 헤어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부모와의 관계에 다시 붙을 수 없는 균열을 만드는 폭탄과 같다는 것을 아빠는 수천 명을 만나면서 파악할 수 있었다. 아들아, 네가 좋으면 원하는 공부를 해도 좋다. 하지만 엄마 아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할 생각이 든다면 그건 엄마 아빠가 의도치 않게 너에게 불안감을 전달했기 때문이니 이 부분은 같이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부분에 대해 사과부터 할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으로 가지 않기만 해도 학창시절의 스트레스 절반은 해소될 거다. 그리고 부담 없이 공부를 즐길 수 있을 때,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원하는 성적을 받을 때, 너는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거다. 너 진짜 천재 같아.